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주입니다. 정말 파란의 연속이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이 큰 거였나요? 약간 선물 시장이 아닌데 이거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야, 근데 한 군데만 더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데 참 안 터질 거를 믿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합니다. 네. 이게 참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감정적으로 매매했다가는 좀 확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기회 손실이 엄청 커져버리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이 뭔가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뱅크런 사태에서도 누가 안전할까를 보면 물론 이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모두가 다 엄청나게 빠지겠지 향후에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넘어가면. 근데 확실히 그 좋은 기업에 좀 몸담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었는데 보합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수급도 큰 특징은 없고요. 코스닥에서만 개인 투자자가 4,6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3,000억대, 1,000억대 정도 둘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매도는 좀 안 했었었는데 뭐 오늘도 그러네요. 800억 정도만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대만, 일본, 홍콩, 상해 다 1, 2%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안 빠져가지고 사실 아시아 증시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그저께인가요? 그때 조금 시장보다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보다. 네, 오늘 금리는 어제도 좀 살벌하게 빠지더라고요. 미국 2년물 기준으로. 와, 이게 몇십 bp, 저번에 한번 50bp 빠지는 거 봤잖아요. 60bp까지도 빠졌었는데 어제도 좀 굉장히 많이 빠지던데 오늘은 좀 4%까지 다시 회복은 했네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12% 올랐기 때문인데요. 뭐 2차전지 섹터 다시 또 강했죠. 포스코 케미칼 사장이 이제 연내에 LG엔솔과 양극재 납품 계약 뭐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급등을 좀 이끌었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 의약품에서도 뭐 한미약품이 4% 오르면서 의약품 섹터도 소폭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던 건 보험 섹터 2.6%나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가 이 IFRS 17 도입하면서 손익계산 효과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가 쭉 빠져버리면서 최근에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섬유유복 섹터도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FNF는 계속 빠지네요. 네, 그러네요. 네, 줄줄이 하락해서 지금 뭐 최저가 수준까지 좀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건설주가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오를 때는 제일 많이 반등을 했다가 떨어질 때는 또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대우건설, GS건설, DLENC 다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크레딧 스위스가 또 위기를 또 키우나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어제 이 최근 결산 보고서에서 회계상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있으면서 좀 낙폭을 키우다가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지분 10% 이상 확대 못하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10%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지원해줄 돈 없다. 지원 못 해준다라는 언급 때문에 시장에서 뭐 23%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도 그 정도 빠져가지고 장중엔 더 많이 빠졌죠. 30% 넘게 빠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보니까 추가로 CS가 이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70조 원 차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SVB가 다시 생각나는데 50조가 넘게 빠져나갔잖아요, 하루에. 그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돈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4.6% 나왔습니다. 예상이 5.4니까 좀 많이 미달했습니다. 이것도 뭐 CPI는 아니지만 좀 시간을 두고 CPI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 좀 물가 안정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월 소매 판매는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예상이 뭐 0.3% 감소였긴 한데요. 0.4% 감소했고요. 발표 대비 소폭 부진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꺾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전월에 7.1% 늘어났는데 이번에 1.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 상품에 대한 구매가 이제 소비 위축이 이제 좀 시작이 된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조금 더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감소하는 게 좀 연속으로 좀 나와 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GM과 포드, 토요타, ADI 기준으로 다 2, 3%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 현대기아차도 어제까지는 막 시장 상관없이 쭉쭉 달리다가 오늘은 뭐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은 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좀 심심했던 반도체 심심한 게 섹터에서 아니고 아주 망했었죠 어제. 끝났나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네. 빠질 때는 뭐 시장보다 훨씬 더 빠지고 어제 반등을 못해서 좀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서운했을 텐데 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삼성전자가 300조 원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소부장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용인에 30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여의도 면적의 한 2.4배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은 한 5개 정도 건설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팹리스 업체를 150개 정도 이 단지 내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TSMC 대비해서 좀 워낙 좀 실적들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파운드리 점유율도 한 4분의 1 수준, 설비 투자 규모도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캐파 확대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좀 증설 계획을 발표한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이 파운드리 공장 증설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뭐 원익 IPS, 테스, 원익 머트리얼즈, 솔브레인, 리노공업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네, 뭐 그렇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오늘 6% 넘게 올랐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뭐 안 오른 것도 안 있고 올랐어. 뭐 한 2%대 오른 것도 네. 있고요. 어제 떨어진 주식들 좀 회복하고 많이 안 올랐어요. 예. 네, 삼성 하이닉스도 조금 장중에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시초가에 하이닉스가 막 지하실을 뚫고 가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뭐 다 커버해서 오늘 보합으로 삼성 하이닉스 다 마감은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도 좀 꽤 되고 중국 투자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 계속 조금 걸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쨌든 전반적인 산업 동향이 회복이 되면 또 의외로 이제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예,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재고가 줄어야 됩니다. 재고가 아직 재고가 덜 줄죠? 네, 네. 재고 우려도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BNK증권에서는 1분기 매출액 전망을 삼성전자입니다. 63조 원 7% 상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 쪽이 생각보다 좀 잘 팔린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S23 최근의 신작이죠. 판매량이 1분기에 1,100만 대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도에 S22가 1분기에 780만 대 팔렸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QA 증가, 매출액 구성 요소 중에 QA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어떤 모델이 많이 팔렸냐? 울트라 모델 비중이 50% 정도 수준이라서 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저렴한 모델보다는 비싼 모델 위주로 많이 팔리면 이 평균 판매 단가도 높아지는 이 피해 효과도 좋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3조 원 될 것이다. 28%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아무리 스마트폰 잘 팔아봐야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 이 까먹으면, 하향폭이 네. 워낙 커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 적자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데요. DS 부분 영업이익이 원래 한 마이너스 2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3.4조 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출하가 예상보다도 더 부진을 했고 네. 가격 하락도 더 확대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재고로 확인될 텐데 재고가 지난번에 막 증가율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다시 튀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랬는데 이게 다시 빠져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빠져야 재고가 빠져야 좋은 날이 오는 거죠. 네. 예, 오늘 삼성전자가 이 3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투자 규모의 발표를 해서 삼성전자 거의 특집으로 삼성전자 얘기만 줄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네. 이제 뭐 엄청 메이저 슈는 아니지만 좀 깜짝 놀래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S10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S10이라는 상표 소유권을 가졌대요. 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상표권 S10을 침해를 해가지고 3,200억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고소를 했는데 보도상으로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로 다루진 않고 굉장히 큰 금액의 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언뜻 봐서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미국 엔터사는 이제 S10 시리즈 출시 한 3개월 전에 이미 삼성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도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상표법상 요거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게 이 실제 상표권 관련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도 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측에선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S10 시리즈는 전자제품에 국한되고 S10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분야인 연예계나 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악의적인 소송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희 핸드폰으로 너 음악 안 들어? 이러면서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이게 근데 뭐 S10 갤럭시 S10 시리즈를 냈다고 해서 S10 엔터테인먼트에 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마 소송의 나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단 돈 빼먹을 수 있으면은 한번 붙어보자. 네. 뭐 변호사가 짜공했을 수도 있지. 내가 돈 많이 안 내도 돼요. 이기면 승소 비용에서 대신에 비용을 많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합의해서 대충 얼마 뜯어내고 이제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네. 그 사건이 떠오르네요. LA에 그 한인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흑인 판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네. 세탁물 분실 때문에 뭐 몇백억이었나요? 그때 뭐 물어달라. 네. 네,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네. 얼마 이제 소액 물어주고 끝났지만 이런 악의적인 소송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저는 이제 달려가서 S24 상표권 내죠. 어차피 24 시리즈 출시가 될 텐데 아니면 뭐 돼 있으면 뭐 26 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올해 1월달에 3자 배정 유증으로 10%는 이미 취득을 했었는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1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미 지분 8% 정도 갖고 있는 SNS텍 주가도 오늘 14%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당연히 상한가는 아닌데. 당연히 상한가는 아니고 당연히 올랐는데 시총이 2조예요. 2조예요. 이 회사 아직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인데 아직은 이제 물건들만 들었거든. 매출하고 이런 게 아직은 100억도 안 되던데 매출이. 근데 어쨌든 뭐 벌써 2조입니다. 아주 잘하는 회사죠. 이게 저기 우리나라 로봇 대표인 분이 만드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가 추가로 인수 대상을 좀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돌면서 디자인하우스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도 11% 13%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삼성 인수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M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6%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번에 SM이 한 8만 얼마까지만 안 떨어지면 지금 장중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공개 매수 신청하고 최악의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 46% 정도만 15만 원에 공개 매도가 되고 나머지는 장내로 8만 원 얼마까지만 팔면 뭐 그래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들었던 생각이 아니 애초에 그냥 선물 매도를 쳐놓고 그리고 주식을 사서 공개 매도 신청하면 훨씬 더 차익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식 선물. 네, 주식 선물을 그럴 듯한가요? 그런 전략을 짜는 하우스들은 있었겠지. 네, 근데 제가 참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선물 가격은 저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선물 현재 주가랑 보통 선물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선물 가격을 보니까 이미 82,000원도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82,000원이면 이게 4월물이거든요. 그러면 공개 매수 끝나고는 한 8만 원 초반대까지는 주가가 빠질 거라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또 그냥 물량 엄청 나오겠네. 안 된 거는. 그래서 근데 그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게. 어떤 게요? 자기게 공개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그때 13일 날 하이브가 딱 인수 포기하고 다음 날 선물도 하한가를 마이너스 30%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만 잡았어도 굉장히 이득을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효율적이지만 이런 생각도 좀 빨리 하면 그래도 먹을 놈은 있다. 네. 네, 하지만 생각을 너무 늦게 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 법안 소위 상정을 앞두고 보톡스 업계에 폭풍 전야가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1년도에 연말에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계류하다가 이 개정안이 다음 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검토를 거친 후에 나중에 뭐 법제화 될 수 있겠죠. 그동안 여러 보톡스 업체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법안 소위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 법이 뭐냐? 이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및 균주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보톨리늄 균주의 모든 염기 서열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30일 내에 제출 의무화를 시키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 대용제약, 휴젤, 메리톡스 다 갖고 있는 균주의 염기 서열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20개쯤 돼요. 하는 회사들이 네, 지금. 굉장히 네. 많죠. 그리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균주와 질병청에 제출한 균주의 동일 여부를 검사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균주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 메리톡스의 균주 소송을 빗대어 볼 때 메리톡스를 위한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두 회사가 오케이 하거든요. 메디톡스하고 제테마가 네, 빨리 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업체들은 반대하죠. 굳이 이걸 왜 하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폐가가 제테마는 영국인가에서부터 떼어왔다는 설이 있어요. 네. 원균주를. 그러니까 재미난 거지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메리톡스는 통과되길 막 바라고 있고 그렇다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뭐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대용제약이나 휴젤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똔똔이고 통과가 만약에 돼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회사들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는 3.7% 상승을 했는데요. 대용제약과 휴젤은 1%, 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워낙 최근에 주가가 막 줄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팩트가 다 밝혀는 지겠죠. 어떤 게 사실이든. 네. 그 제테마는 신규 상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알아봤어요. 이 회사는 뭔가 했더니 영국에서 뛰어왔고 아까 시가총액이 약 한 3천억대입니다. 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에 20몇 개 있는데 다른 나라 이 정도 많지는 않고 이제 그 균주라는 게 보통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부터 발생한 거고 대략 한 5개 국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유독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업계의 향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